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193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미국의 시골의 동네에 이름 모를 병이 생기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닭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학자들이 이 노스다코타에서 발생한 이 이름 모르는 질병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역시 그 챔버랜드 필터였죠. 이 챔버랜드 필터를 통해서 이 노스다코타의 닭들이 죽어가는 병이 어떠한 형태의 그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는 아직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네, 확인했죠. 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노스다코타주에서 닭에게 생겼던 병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사진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었죠. 1946년 최초로 찍게 된 이 사진을 보시면 네, 하얀색 원의 주변에 이렇게 점들이 박혀 있죠. 네, 이게 왕관 모양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겹게 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된 것은 바로 1946년이었던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시만 해도 가축들에게만 전염이 됐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잊혀져 갔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관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 역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법이,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밝혔어요. 그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인류는 여전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인간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통계적으로 살아남은 놈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하면은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설계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숙주에 가든 그 숙주와 맞는 새로운 그 조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변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변이라고 부르지만 변이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만 가지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살아남은 것들이죠. 즉, 바이러스 중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가 힘든 이유는 통계적으로 살아남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에도 덜 민감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비말 감염, 뭐 공기 중 감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평범한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뭐 수억 가지 그렇게 변이가 되지만 그런 것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다 알고서 퇴치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변이,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변이들이 살아남아서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이러한 그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곧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바로 현재의 우리가 제가 설명한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말을 하고 싶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이런 결론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 체계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현대의학 체계는 기본적으로 병을 기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병을 정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든 백신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자, 시작해서 그때부터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때부터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 체계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해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바이러스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간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면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인류는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과연 인간에 대해서 나쁜 일만 하는가? 그럼 좋은 일 하는 바이러스와 나쁜 일 하는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나쁜 놈은 죽이고 좋은 놈은 살리고 이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제가 어떤 해결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현대의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의학 체계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팬데믹을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망적인 얘기로 이 강연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누가 얘기했는가? 자, 현대의학을 시작한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범인을 해결하는 열쇠를 처음 머릿말에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의 자연적인 능력은 진정한 치료제이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너무 두루뭉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명확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적당한 양의 식사와 운동이 최고의 처방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결국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은 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되게 되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에 대한 수요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불의 노벨을 저렇게 죽였을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산업의 핵심은 어디예요? 유전 다 어디 있죠? 아랍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갑자기 자기들 목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넘어섰어요. 석유 산업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시작된 기후 변화 경제의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거냐가 석유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